자, 우리 이제 그 박스를 좀 보겠습니다. 표, 이제 3-2페이지죠. 예, 거기 이제, 구분 쪽으로 밑으로 한번 볼게요. 구분 쪽 밑으로 보면, 예, 중개대상물이 첫째 뭐가 있죠? 토지가 있고,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예, 이렇게 이제 전체 6개를 예, 법정된 중개대상물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설명을 좀 요할 거는 예,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이 그 밖에 정착물에서 그 밖에라는 것은 뭐 빼고 건축물 빼고 건축물 빼고 토지 정착물을 이제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토지에서부터 그 밖에 정착물까지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등기. 예, 그런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좀 왼쪽으로 묶어볼까요? 예. 임목에서부터 광업재단까지 한번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그거는 뭐가 필요한 개념이에요. 등기. 예, 등기가 필요한 거죠. 등기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임목이라고 그러고 공장재단이라고 그러고 광업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 그냥 수목이지. 자, 그럼 이제 토지부터 한번 볼 건데 왼쪽 중개대상물인 것, 오른쪽 중개대상물 아닌 것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에 사유인 하천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오른쪽에 똑같은 위치에 국공유지인 하천 이렇게 있죠. 여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하천은 그러니까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유일 수도 있고 국공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비중으로 보면 뭐가 훨씬 많겠어요? 우리나라의 하천 중에서 국공유인 하천이 훨씬 많겠죠. 대부분의 토지들은 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하천일 테고요. 극히 일부분의 하천을 누가 소유하는 경우 있겠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사유인 하천 옆에다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사유인 하천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일단 매매할 수 있고요. 또 매매하면 늘 교환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못 하나요? 예, 나머지는 못 해. 하천을 가지고 뭐 임대차하거나 하천에 뭡니까 용익 물건을 설정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천은 그 스스로가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하천은 뭐가 흘러다니는 거죠? 물, 강물. 근데 그거를 막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유수면이라는 말 나오는데, 공유수면은 넓은 수면을 얘기해요. 바다나 호수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수면 자체를 매립을 했다면, 그 매립자의 소유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된 토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끝에다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누가 매립해야 우리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지? 사인. 사인이 매립해야 사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만약에 국가가 매립했다면 그건 무슨 지가 되는 거야? 국유지가. 지자체가 매립했으면 공유지가 되는 거고 사인이 매립해야 사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바다를 주로 누가 매립해요? 국가나 지자체나 사인 중에서. 사인이 대부분 매립하는데 건설사가 하죠. 왜 건설사가 바다를 매립해요? 뭐 때문에? 그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를 매립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매립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5.1달러라고 해서 우리 과거에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중동 나가서 엄청난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동의 건설 붐이 끝나고 그 장비랑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로 다 들여왔단 말이에요. 배 태워가지고. 근데 그 엄청난 장비를 쓸 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건설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뭘 얘기를 했냐면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바다를 한번 매립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박통하고 이제 그 정주영 회장하고 둘이 해서 이제 현대건설에도 주로 이제 매립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돈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다른 기업들도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바다 매립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현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현대가 뭐 이 서해안 쪽에 엄청나게 지금도 현대는 매립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립지가 있고요. 이 매립지는 그 매립 준공인가 된 순간에 누구 토지로 보는 거냐면 매립자의 소유로 보니까 사기업에서 매립하게 되면 사유지가 되고요. 이거는 어디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라 그래서 토지를 꼭 등기나 등록되어야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X야. 미등록지도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에 바닷가, 간석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하나 그려 드릴 건데요. 우리 상단 여백에다 우리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놔 볼게요. 여기가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여기는 뭐냐면 간조, 만조 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와? 여기까지. 그럼 이제 빠지면 어디까지 빠져?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만조 때는 뭐가 들어오고 바닷물, 간조 때는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빈지 아니고 쉬운 말이 있는데 갯벌이라고 하죠. 여기를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 이걸 법률 용어로 간석지라 그래요. 간석지. 그럼 빈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만조위 선에서 여기에는 이제 뭐 가령 뭐 이제 모래 같은 거라든가 뭐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는 바닥 말 그대로 바닷가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어디부터 등록을 할 것 같아요? 만조에서 물이 안 들어오면 바로 여기서부터 등록을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여백을 좀 둘까요? 약간의 여백을 약간의 여백을 두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여기를 빈지라고 하고요. 이 빈지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바닷가라고 용어를 바꾼 거야. 그래서 바닷가는 누구 땅이야? 아니, 누구 땅이 아니야. 이건 자연 곡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등록되지 않는 약간의 땅이 있는데 그걸 빈지 내지는 바닷가라고 해요. 그럼 이거 누구 거라고? 아무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 곡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해수욕장에 모래사장 있지? 그거 누구 거야? 그건 소유가 없는 거야. 그냥 자연 곡물인 거야. 근데 그 자연 곡물에다가 왜 자리값 붙고 그러잖아. 그건 불법인 거지. 그 불법인 거야. 근데 그거를 해운대구청에서 일부 이렇게 좀 묵인하고 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그거를 하는 애들이 청소를 해준대. 그 해수욕 이제 끝나면 그래서 이제 묵인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청소하는 대가로 너무 비싸게 받잖아.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빌렸어. 자리 하나 이렇게 그 자리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텐트가 아니고 이렇게 저 파라솔 하나 하는데 5,000원 받더라고. 근데 제가 빌릴 때 맨 앞자리였거든. 그래서 좋았어. 근데 맨 앞에 이제 또 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한 20만 개, 30만 개 치는 것 같던데. 그 파라솔을. 그 5,000원씩 20만 개, 30만 개를 매일같이 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돈이지. 아무튼 뭐 그것도 세 군데 한 푼도 안 내고. 자, 아무튼 여기는 빈지 누구 거라고요? 소유가 없는 거야. 이건 자연 곡물이야. 그러면 요거 갯벌은 토지야, 바다야? 갯벌은 그림을 잘 보면 뭐야? 바다가 들어오잖아. 지금 만조 때 되면. 그럼 토지야, 바다야? 바다야. 이건 중개대상은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개념 잡고. 세 번째가 이제 일필일부의 임대차 가능한가요? 네. 근데 옆에 보니까 일필일부의 임대차는 안 되죠? 오른쪽에? 아니. 일필일부의 임대차는 되는데 일필일부의 매매가 안 되는 거야. 매매가 왜 안 되냐고? 등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기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안 되고. 사도랑 공도 있는데 둘 다 채색을 좀 할게요. 사도하고 공도하고. 사도가 뭐, 공도가 뭐? 개인 땅. 개인 땅이 뭐야? 사도. 개인 땅인데 도로로 제공한 거. 이걸 사도라고 하고. 공도는? 국가 거. 국가나 지자체 거. 그러면 공도는 무슨 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이니까 절대 처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도는 사유지니까 내 맘이지 뭐. 그죠? 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이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공작물인데, 이거는 현존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래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장래의 건축물이 뭐 있어? 분양권과 입주권이라는 애가 있네. 그치? 분양권과 입주권. 거기, 그, 입주권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거고요. 입주권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입주권 밑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선정된 지위. 그런데 이제 가끔 시험에 뭐 가끔은 그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입주자로 선정된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지위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정될 거. 그러면 선정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아직 안 돼. 예정인 거. 이걸 입주권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첨권이니 대토권이니 이런 것들은 다 증서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고, 그 밖의 정착물 중에서는 명인박물 갖춘 20개 집단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없고요. 거기 20개 집단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명인박물 갖춘 20개 집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일단 매매 가능하고요. 매매 가능하면 뭐 가능합니까? 교환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는 없어. 없다고? 뭐가? 명인박물 갖춘 20개 집단. 그러니까 명인박물 갖춘 20개 집단은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저당권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매매하고 뭐만 되는 거야? 교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뭐 그냥 수목은 명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부합물의 개념으로 봐서 뭐 팔리면 뭐는 따라가. 땅이 팔리면 그냥 수목은 당연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목 같은 거 있는데 임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된? 등기된.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일체로 거래 시에서 땡땡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래가 뭐 있어요? 매매 교환은 당연히 되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하나 더 저당권 설정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요거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임목은 왜 저당권을 잡을 수 있어요? 등기됐으니까 저당권 이제 등기를 말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옆에 이제 분리하여 거래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리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요런 이제 산이 있고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가 요만큼이 만약에 등기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등기된 부분에서 뭐를 해서 몇 그루를 뭐 해가지고 벌채해서 이거를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응? 벌채해서 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이게 임목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뭘 했을 가능성, 뭐 했다는 얘기야. 저당권이 잡혔잖아. 근데 저당권 잡힌 물건을 떼내면 누가 손해보는 거야? 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이건 분리 자체가 불법이야. 뭐가 불법이라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야. 저당권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형법상 권리 행사 방해죄라고 해서요. 범죄 행위로 봅니다. 공장재단은 이제 일체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 똑같은 맥락으로. 그런데 공장만 이게 따로 분리시켜서 임대차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 동의했을 때 저당권자가 동의. 그래서 공장만의 임대차 가로에다가는 저당권자 동의시. 그러니까 공장재단에 있는데 몇 개 공장이 가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논리는이 차라리 이거 세 줄게요. 세 줘서 월세 받을 거 아니야. 월세 갖고 뭐 하려고 해? 저당권자 이자 갚을 때. 그러면 저당권자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다만 그 공장만의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공장만 분리시켜서 팔아먹는 건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저당권자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장재단하고 강업재단은 꼭 부동산만 가지고 묶는 거는 아니라 그랬죠. 뭐 기계 장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단 보시면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 강업재단 특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요.
임목은 뭐의 집단이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죠? 등기된 수목의 집단. 그래서 임목은 한 그루 단위로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한 그루 단위로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럼 뭐로 등기하는 거야? 집단. 집단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몇 그루? 두 그루는 돼야지. 집단이니까. 그죠? 예. 우리가 하나를 갖고 집단이라고 안 하잖아. 예. 최소한 몇 그루 이상을, 두 그루 이상을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일필 전부에 있는 임목을 다 등기할 필요는 없고 일부에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그 일부 옆에다가 가로 열어 주시고 일부로 등기하려면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뭘로 특정하냐면 도면을 첨부하죠. 예, 일부 그럼 도면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일필 전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필 전부라고 하면 요만큼만 할 거다 그러면 뭐를 그려? 도면을 그려서 여기는 나무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 도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자세하게 그린다 아니면 대충 그린다? 아니 대충. 예, 그냥 대충 그려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면이 아니라 특정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등기 시간에 이런 일단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요만큼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요만큼의 지상권 가능하잖아? 예, 그럼 지상권 등기하려면 뭐 들어가야 돼? 도면 들어가야 되거든. 이때도 물어볼 수 있어. 자세한 도면이 필요해? 대충 도면? 대충. 그냥 우측 귀퉁이 일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예, 대충 그려가지고. 도면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이런 A4에다가 땅 모양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지상권 설정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걸 도면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의미의 도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종의 제한은 없대. 수종이라는 게 뭐야? 수종이. 예, 왜 수종의 제한은 없냐면 비싼 나무든 싼 나무든 다 등기해 주겠다는 얘기죠. 수종의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목적은 임목은 등기가 되면 소유권과 무슨 권의 목적이 되어지냐면 저당권. 저당권 설정하려고 이제 임목 등기를 하는 거니까 공시 임목 등기는 첫째 이제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원부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원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대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대장을 먼저 만드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는 말 쓰나요? 네. 예, 건축물 대장 이런 말 쓰잖아. 예, 근데 자동차 등록대장이라는 말은 안 쓰거든. 왜냐면 격이 떨어지는 거야. 토지나 건물에 비해서. 그럼 자동차는 뭐라 그래? 원부라고 하지. 그것처럼 임목도 격이 떨어지니까 토지랑 건축물처럼 완전한 의미의 부동산은 아니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부. 대신 얘의 의미는 대장이야. 예. 그래서 일단 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부를 만들 때 표제부 값고 뭐를 만들죠? 을구. 을구는 왜 만드는 거야? 저당권. 그것 때문에 임목을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토지 등기부 어디에 임목의 등기번호를 기재해 준다 그랬죠? 표제부. 근데 그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산 위의 나무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등기 여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 알 수 있어요. 이 나무가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 척 보면 모르잖아 우리. 예, 그럼 뭘 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떼봐? 등기부를 떼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못 떼는 게 번호를 몰라. 임목 등기 번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를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뭐를 띄분다고?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를 떼어봐요. 예,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고 그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표제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제부에 뭐 하나 실려? 번호. 이 번호가 실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뭐를 떼? 임목 등기를 떼는 거지. 이 번호를 가지고 임목 등기를 떼는 거지. 그러면 토지 등기부 어디에 보면 표지부에 보면 번호가 나타나는데 그 번호가 뭐라고? 임목 등기 번호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떼봤는데 표제부에 아무 번호가 안 나타나네? 예? 그러면 임목이 아닌 거지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 표시 안 해주는 게 좋아? 해주는 게 임목의 공시성을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재산의 전부나 일부로서 구성한다. 그러니까 뭐 공장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많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묶을 건데 일부로서 구성한다. 옆에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아까 임목은 일부 등기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지? 도면. 근데 여기는 도면은 필요 없고 목록이라는 거를 첨부해. 목록.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임목 등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목록이 막 이렇게 수백 장에 이렇게 달린다고. 수백 장이. 그래가지고 뭐 여기 뭐 넘기다 보면 차도 막 들어가고, 자동차. 또 넘기다 보면 뭐 컴퓨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설비 이런 거 쫙 나오는 그런 목록을 첨부해서 이건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혹시 경매 나오면 이 경매 물건도 막 수백 장이 되는 거야. 목록이 수백 장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그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럼 뭐도 묶을 수 있어요. 소유권 말고 지상권도 묶을 수 있고요. 지상권도 뭐 가령 뭐 100년, 200년짜리 지상권이면 돈 되는 거야? 돈 되는 거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묶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묶을 수 있나? 특허권. 이런 것도 묶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돈 되는 건 다 묶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소유권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시에 내려가 보면 공장과 광업재단 등기부 쪽에 보니까 표지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을구 왜 온다고 그랬어요? 역시 저당권 때문에. 대신 이 을구는 와야 하는 그 어떤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몇 달 이내에 와야 된다 그랬죠? 10월, 10달, 10월 이내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이 10달이 넘어가도록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을구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 갑구가 보전 등기한 갑구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왜? 저당권을 잡지 않는 공장재단은 뭐가 없다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몇 달 안에 올 건 10달. 그리고 이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가 공장재단 등기 해놨을라나요? 예, 했겠지. 당연히 했겠지. 왜냐면 대출 때문에. 그래서 뭐 가령 뭐 무슨 은행 거래한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한다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신한은행이 만약에 20조 대출을 해줬다고 치죠. 그런데 신한은행이 이제 부실해진 거예요, 갑자기. 해가지고 신한은행에서 삼성전자한테 야, 돈 갚어 다. 돈 갚으라고. 그러면 신한은행 돈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한은행 돈 다 갚으면 저당권을 설정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공장재단 등기에 신한은행 저당권은 뭐 되겠어요, 이제? 다 말소가 되겠지? 그럼 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저당권이 없지. 이 상태가 몇 달 넘어가면 안 돼. 10달 넘어가면 또 공장재단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는 기간이 몇 달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10달. 그러면 빨리 삼성전자는 다른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해서 뭐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을구가 저당권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장재단 등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대시에 보니까 등기가 있는 것은 당해 등기부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아까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로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묶을 수도 있잖아. 그럼 소유권은 등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럼 소유권은 등기부 무슨 구에 실려? 갑구. 지상권도 등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실려? 을구에. 그러면 갑구면 이제 그 소유권에 관한 거고, 을구면 뭐예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것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동산 등기부 뭐라고 하면 되겠어? 해당구 사항란, 뭐 혹은 상당구 사항란 같은 말이에요. 해당구 사항란이나 아니면 상당구 사항란. 그럼 거기서 해당구나 상당구는 뭐 아니면 뭐를 말해? 갑구 아니면 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소유권이다, 그럼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그러면 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공시성을 높여주는 거죠. 문제 한번 밑에 볼게요. 모든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나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다. 조금 전에 그림 그려드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오지요? 예. 자,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은 아까 매수신청 대리대상물은 뭐여야 한다 그랬지? 경매 관련 거였다 그랬죠? 경매 물건은 모두 중개대상물이어야 한대.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매수 신청 대리업을 허용은 했지만 말 그대로 뭐 선박 경매랑 자동차 경매 이런 것까지 다 허용한 건 아니고 개공이 뭐 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경매가 나오면 그걸 뭐 한다는 거야. 우리 입찰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하천은 중개대상물이다. OX, X 안 되는 하천이 대부분인 거죠. 자, 네 번째 사적 소유인 하천. 누구 소유인 하천이라고요? 사적. 그러니까 사유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모든 사적 거래가 가능하지는 않죠. 뭐만 가능하다고? 매매, 교환, 저당권 이것만 가능하고 중개대상물이 된다. 앞에 틀렸죠? 앞에가. 그 다음에 법정 중개대상물은 개공만이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다. 우리 법정 중개대상물은 우리에 있는 6개가 있잖아요. 근데 개공만 중개대상물 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소공도 할 수 있잖아. 소공도. 소공도. 자, 환매권, 이제 유치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환매권을 제가 등기부 좀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여백 하나 좀 있으시면 거기 우리 1주차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좀 있으시네요. 거기다 우리 등기부 하나만 좀 그려놔 볼게요. 등기 선생님이 등기 이렇게 그리나요? 네, 이렇게 말은 그래요. 자, 1번 소유권 보전, 갑 앞으로 되어 있다. 소유권 보전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에게서 을에게로 가려고 해요. 원인은 매매입니다. 자, 그런데 원인은 매매인데 이게 팔아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안 팔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해야 돼.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 해줄 것을 요구하고 환매해줄 것을 요구하고 을이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등기 안 해놓으면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환매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 따고 아니면 순위번호 없이. 그러니까 순위번호 3번으로 하느냐 아니면 부기 등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기로 해야지. 왜 부기로 해야 돼? 2번에 딸려 있는 애니까 2-1 이렇게 이제 잡히는 거야. 해서 환매권 설정이 딱 되는 거야. 환매권 설정. 그럼 이 환매권 설정이 딱 되면 몇 가지가 이제 등기를 해야 돼. 환매권자는 누가 되는 거야? 갑이. 갑이 환매권자가 되는 거지. 갑이. 얘가 이제 환매권자가 되고 기간을 정해줘야지. 그죠? 무한정제가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요거는 최대가 5년이고 짧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 뭐 3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몇 년 안에? 5년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줄 건데. 이게 중요하잖아. 그럼 자, 여기서 내가 최초의 갑이 을한테 팔 때 5억 주고 팔았어. 그러면 환매금은 5억보다 높아야지. 그래 얘가 의미가 있잖아. 그럼 뭐 가령 7억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매금이라고 해. 그러니까 환매권자와 환매기간과 환매금이 명시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주면 다시 뭐 하겠다는 약정을 한 거야. 다시 팔아주겠다는 약정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을이 갑에게. 그럼 환매 채무자는 누구네? 을이야. 을이 채무를 부담한 거라고. 그걸 그리고 등기를 해줬어. 등기했다는 건 갑은 대항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소유권 한번 넘겨볼게요. 순위번호서 한번. 소유권이죠. 누가 누구에게? 을이 병에게. 많이 해보셨구나 이런 거. 많이 해봤네. 그죠? 자, 소유권은 을이 병에게 넘겼지? 원인은 뭐야? 매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환매 채무가 넘어가는 거야. 왜 넘어가? 이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등기가 됐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환매권만 팔 수 있어 없어?
잘 생각해봐요. 환매권 팔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권리니까. 권리잖아. 예. 그러면 환매권을 누가 사? 환매권. 필요한 사람이 사겠지. 누가 한번 사볼까? 정이 사보지 뭐. 예. 그러면 이게 순위번호를 어떻게? 응? 순위번호 4? 아니, 그러면 2-2 1에 1 부기로 가는 거야. 부기로 간다고 해서 뭐를 이제 하는 거야? 환매권 이전. 환매권을 뭐 한다고? 이전하는 거야. 자, 누가 누구에게서? 갑에게서 정에게로. 자, 근데 누구한테 넘어간 거지? 정에게. 그럼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병이고, 환매권자는 정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은 뭐 해야 되겠어? 팔아야지, 이거를. 이제 사갖고 와야지. 행사하는 거. 그럼 순위번호 따? 순위번호. 소유권을 찾아갖고 오는 거잖아.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잖아. 순위번호 따야지. 그래서 순위번호 몇 번? 4. 왜? 소유권이 이전될 거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병에게서 정에게로. 원인은 뭐야? 매매가 아니고요. 환매권 행사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신 요 4번 등기가 몇 년 안에 와야 돼? 5년 안에. 그리고 돈은 정해준 대로 7억 원 줘야 되고. 그죠? 네. 요렇게 이제 등기부가 정리가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 보전 등기할 때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지? 예. 자, 그러면 매매할 때는 있고, 환매권 설정할 때. 아니, 잘 생각해 봐. 환매권을 약정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갑이랑 을이랑 매매하면서 종된 특약으로 걸리는 거잖아. 그럼 그 특약에 개입할 수 있지. 왜냐면 왜 개입을 해야 되냐면, 그리고 개입도 해야 되는 이유가 얘가 팔기 싫은 거를 얘가 억지로 팔게 만드는 거야. 해놓고 얘가 이제 꼬시는 거야. 너 뭐 잡으면 돼. 환매권 잡으면 되잖아. 해서 환매권 설정하는 걸로 해서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돼. 26회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환매권 설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개입할 수 있어? 예. 환매권 이전에 개입할 수 있어. 다 되네. 예. 근데 여기에는 개입이 안 돼. 이유는 이 환매권 행사는 잘 보면 이미 약정을 했잖아. 예. 그러니까 계약이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뭐를 하는 것 뿐이냐면 내가 만들어진 권리를 갖고 있다가 행사만 하는 거야. 그걸 우리 무슨 권이라고 하지? 형성권. 형성권이 뭐야? 이미 만들어진 권리.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 알선할 일이 없는 거지. 예? 그 이건 일방적 의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 누가 누구한테? 정이 병에게 나 환매권 뭐 한다고? 행사한다. 이렇게 행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공이 뭐 가서 알선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환매권 성립에 개입할 수 있고 환매권 이전에 개입할 수 있고 환매권 행사에는 개입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유치권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유치권 쪽으로 오시면 유치권은 이렇게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에요. 맞죠? 예, 그럼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되는 과정에는 뭐가 적용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법률의 규정에.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중개는 어디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야. 성립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러면 유치권을 뭐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이전. 그럼 이거는 이전은 약정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약정행위야. 뭐 할 때? 이전할 때. 유치권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예, 그러면 여기에는 개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개 개입 가능하고 성립하는 과정에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환매권하고 유치권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문제를 좀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죠. 여러분 교재로 83페이지. 교재 83페이지입니다. 13번이요. 일필지 일부에도 용익물건이 올 수 있어요? 예. 용익물건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용익물건이 뭐가 있지? 지지전 있죠. 지지전. 예, 지지전. 예. 지지전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임차권도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일필 일부도 개공의 중개대 상물이 될 수 있다. OX. 그런 거 하면 되니까. 용익물건. 그 대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필 일부를 매매하거나 일필 일부의 저당권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14. 명인방을 갖춘 20개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일단 거기까지 질문. 일단 맞아요? 그 지문이? 네. 예.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된대. 무엇으로부터 독립? 예, 토지로부터 독립.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은 그게 부동산이네. 부동산이어야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부동산이야? 예, 부동산이야. 이거 다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목 같은 것도 부동산이고 명의맘을 갖춘 20개 집단도 다 부동산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15. 미등기. 미등기라는 건 뭔 말이에요? 등기 안 된. 무허가는 뭔 말이에요? 허가 안 받은. 예, 차이점은? 차이가 있는데. 미등기는 허가는 된 거야. 미등기는 뭐는 됐다고? 허가는 된 거야. 근데 무허가는? 허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등기는 안 됐겠지. 예, 그러니까 태생부터 불법이 뭐야? 무허가고 미등기는 뭐만 하면 되는 거고 등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둘 다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 중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중개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알려는 줘야지. 이게 뭐라고? 미등기고 무허가고 라는 걸 알려줘야지. 예, 그래서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는 알려줄 때 어차피 이거는 등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셔야 됩니다. 무허가니까 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됩니다. 그건 알려주고 계약은 해야지. 손님들은 모르잖아. 그런 거 알려주고 중개하는 거 상관없고요. 그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이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알려주고 중개하면 되는 거고. 16. 중개행위 대상인 권리에는 소유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또한 부동산 임차권 등 채권도 포함되며 임대차 계약에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개입할 수 있으니까 채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 물권 행위만 꼭 개입하는 건 아니고. 기타 등기된 환매권도 중개 대상인 권리가 된다. 될 수 있죠. 등기된 환매권 뭐 할 때? 이전. 환매권 양도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죠. 16번 문제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17. 공장재단은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등기해 놓으면 한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보는 게 누구한테 유리?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 공장재단에 한 수천 개의 물건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걸 수천 개의 물건으로 보면 저당권자가 저당을 실행할 때 매우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몇 개로 봐주는 게 좋아? 한 개. 그래서 저당권자를 위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면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위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의 동의를 얻으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뒤에 나오는 말은 뭐든지 됩니다. 자, 다시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분리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뭐든지 돼. 예, 누가 동의했으니까. 저당권자가 동의했으니까 공장만 임대차도 가능하고. 어차피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공장 재단에다가 대출해준 은행 보호해 주려고 만든 개념이니까 은행이 동의하면 다 되는 거죠. 17번 문제도 별표 해주시고 아주 잘 나오는 질문. 18번 문제도 역시 별표. 저당권 사고 팔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당권 이전은 뭘로 되지? 환매권 이전은 조금 전에 뭘로 했지?
부기로 했잖아. 예, 그죠? 부기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저당권은 뭘로 넘어가지? 역시 부기로. 부기의 부기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유치권은 뭘로 넘어가지? 유치권을 만약에 양도할 수 있다면.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예, 그러니까 뭘로 넘어가냐고. 그 점유하고 뭐하고? 점유하고 저당권은 이거랑 유치권 이거랑 같이 세트로 다녀야 돼. 이거랑 떨어지면 안 되거든. 채권. 그래서 채색을 좀 할게요. 유치권은 뭐랑 뭐를 항상 일체로 거래가 해야 돼. 채권과 점유. 요거 두 개가 분리되는 순간, 예?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순간, 채권과 점유. 그러니까 채권자와 점유자가 바뀌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이야. 그냥 채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뭐랑 뭐를 일체로 넘겨줘야 돼. 채권과 점유를 일체로 넘겨주면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 가능하죠? 얘는 어차피 등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렇습니다.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대신 뭐 하는 과정에는 역시 안 되고요. 성립되는 과정에는 될 수가 없고, 뭐 할 때? 이전, 양도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이 더 쉬워? 유치권 이전이 더 쉬워? 만약에 똑같은 권리를 이전한다고 하면 저당권 이전이 더 쉽지? 왜? 등기 넘겨주면 되니까. 그러면 유치권 이전해주면 돈 좀 많이 줄라나? 손님들이? 그러겠죠. 부르는 게 값이죠, 이런 거는. 이걸 누가 하겠어? 이 법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이걸 중개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부르는 게 값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 50억짜리 유치권 팔아줄 테니까 나한테 20억 줘. 네. 그러면 줄 수 있지 뭐. 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그렇잖아.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하셨는데, 여러분 그 중개업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유치권이 걸려있는 건물이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저거는 왜 또 유치권이 걸렸어? 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거 잘하면 뭐 좀 되겠구나. 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돈 되는 거야. 자, 19번, 아까 20번 받고 뒷장 넘기시면, 5번 문제 볼게요. 예, 5번 문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모두 찾으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OX로 답변해 주세요. 기억번 어업재단. X인 이유? 규정 없어서. 자, 니은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광업권. X. 왜 X? 분리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예. 디귿 명인박물 갖춘 20개 집단. O. 늘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왜 X? 뭐가? 임차권이 항공기가. 항공기 안 되잖아, 그지? 예, 항공기. 선박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역시 안 되죠. 예, 미음번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하죠? 뭐가 애매해? 이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모르잖아. 예, 근데 이거를 14회죠, 맞죠? 14회 때 이걸 행정심판까지 한번 붙여봤거든.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근데 깨졌어요. 깨졌다는 게 뭐야? 패소했어, 패소. 왜 패소했냐면 이 출제위원회 그 항변이 참 재밌는데, 도로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공도를 생각한다는 거야. 예? 왜냐면 그렇잖아. 예. 누가 도로라고 할 때 그거를 사도를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잖아.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야. 이 출제위원회 생각은 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도로를 얘기한 거지 사도를 생각하고 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문제를 하여튼 이렇게 내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출제위원회 생각은 이거를 무슨 도로라고 생각한 거야? 공도라고 생각한 거야.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도로는 공도니까. 그러면 공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뭐. 도로 한복판에도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가 없잖아. 왜냐면 그 도로가 기능을 하는데, 예. 뭔 기능을 해?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임차권을 설정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서? 예. 자, 비읍번. 일필토지 중 일부에 대한 지상권. 일필토지에 대한 일부의 지상권 가능하죠. 예. 자, 이제 6번 한번 내려가 보는데, 6번 문제 일전에 한번 풀어드렸나요? 그러면, 6번 문제를 풀어드렸으면, 풀어드렸다고? 예.
이거 말고 그거 한번 더 보죠 뭐. 예. 이거 말고 문제가 없네. 예, 임목이. 예. 자, 한 번 더 볼게요. 6번 문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뭐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 그거부터 해결할게요. 효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땅이 있고요. 여기 이제 나무가 이제 잔뜩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제 뭐라는 얘기야? 임목이야. 근데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꼭 일치해야 돼? 그건 아니니까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 토지 소유자는 갑, 임목 소유자는 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누구 땅 위에 지금 나무를 심은 거네? 남의 땅에. 예, 그러면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뭘 잡았겠어? 지상권을 잡았겠지.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팔렸거나 땅이 토지 소유권이 처분이 됐거나 뭐가 처분이 됐대? 지상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처분이 될 때 임목은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는 건 당연하고 지상권이 처분이 될 때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이거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를 팔고요. 지상권을 처분하고 나무는 다 베서 뭐 할 수도 있어. 그냥 팔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지상권자가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별개로 생각해야 돼. 얘랑 어떤 부종성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다시 해볼게요. 뭐가 처분이 되거나 토지 소유권이 처분이 되거나 지상권이 처분이 된다고 해서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임목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거죠.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러니까 임목은 뭐 때문에 사실 잡는 거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당이 잡혔어. 어디에 지금 저당이 잡힌 거지? 임목에 이게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뭐 한 경우에 벌채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잘라냈다는 거야. 뽑아냈다든지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당이 잡혔잖아. 근데 밤에 몰래 가서 나무를 뭐 하면 벌채하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느 저당권자가 이거를 대출을 해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성질이 변경되더라도 이거 변경이 된다는 게 뭔 말이야? 벌채가 됐든 뭐 불이 나서 뭐 보험금 돈으로 이렇게 바뀌었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해야지. 벌채가 돼도 미친다. 여기서 우리 요거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놔 볼게요. 어렵게 나오면 요것도 나오고 민법에서 좀 잘 나오는데 이 나무가 과일 나무야. 뭐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뭐 있어요? 사과. 이거 사과나무라고 해봅시다. 사과나무. 여기 이제 뭐가 열렸겠어? 사과가. 사과가 이제 아무튼 열렸어. 빨갛게 열렸는데 이 사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응? 사과 나무에는 당연히 미치지. 근데 그 열매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요게 또 민법에서 잘 나와. 이걸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응? 과실. 과실에 미쳐 미치지 않아? 미치지 않는다. 왜? 이건 왜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경작자가 있으니까 경작자가 이거를 저당권자가 가져가려면 그해 뭐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과는 누가 먹어야 돼? 그 경작자, 임목 소유자가 경작자겠지. 그거 먹는 거야. 그 대신 예외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뭐를 한 순간에 압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경매를 신청한 순간. 자, 저당권자가 뭐를 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뭐해까지? 그 과실에도 미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매 신청하기 전에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 자, 그 2번이 틀린 거죠, 일단.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때, 그럼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됐다는 건 원래는 동일 소유였었나요? 그럼요. 그랬을 때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뭐를 인정한다고 봐야 돼? 법정지상권. 무슨 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4번 임목에 대한 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임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고 임목법. 그 다음에 그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등기법. 여기도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가 성립하네. 예, 무슨 법이 특별법? 임목법이 특별법이고 부동산 등기법이 일반법인데 중요한 건 임목을 무슨 등기법을 준용한다는 게 중요해.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임목도 뭐로 본다는 얘기야?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 알고 계시고 5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칠판 잠깐 보고요. 얘가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죠? 예, 임목은 얘 거고 그리고 저당을 잡았대. 예, 이 상태가 딱 들어맞는 상태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을이요. 지상권을 포기하면 돼, 안 돼? 이 지상권을 포기하는 게 돼, 안 돼? 왜 안 돼? 이걸 포기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 예, 그럼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면 토지 소유자가 을한테 와서 뭐라고 하겠어? 나무 옮기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옮기면 저당권자가 손해보나? 예, 나무는 옮기는 순간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구의 승낙 없이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그래서 그 권리라는 건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 생길 수 있으면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기고 이게 형법상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해서 범죄 행위가 됩니다. 7번까지 볼게요. 역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는 건 찾으라는 거죠. 기억번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파트가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죠? 동호수 특정에다가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로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동호수 특정되고 계약 체결된 거. 요거를 세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분양권이라고 표현. 이건 분양권. 예. 기억번은 중개대상물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요. 예. 디귿번을 잘 보세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돼요. 볼트 뭔지 알죠? 네. 예. 왜 이렇게 돌려서 막고 뭐 역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치하는 그런 볼트 너트 그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자 쉽게 뭐가 가능하대? 분리철거가 가능하대. 그 말이 중요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그럼 이거는 뭐가 아닌 거야? 정착물이 아닌 거야. 왜 정착물이 아니야? 분리철거가 쉬우면 분리철거가 용이하면 이건 정착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거는 뭐 어떤 또 우리 그 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은 또 이렇게 또 강의하더라고. 세차장은 무조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차장이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세차장 중개대 할 수 있어. 근데 이 세차장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정착물이 아닌 거라서. 예, 그렇죠? 그러면 영구적 건축물 형태의 세차장은 어때? 그럼 중개대상물 되는 거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였죠. 1번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선정됐어? 아니면 될 수 있는 지위야? 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